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6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니?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의 신시아 하잔 교수는 2년 동안 미국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낸 결론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평균 18에서 30개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900일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의 미상액 부분이 활성화돼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이 바로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마법의 가루죠. 그런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사랑에 빠지고 1년만 지나도 50%로 준다고 해요. 사랑의 초창기에는 미상액의 활동이 늘어나서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상액 활동은 줄고 되뇌피질의 활동이 늘어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씬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900일이냐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동물처럼 생각하기 좋아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900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간이 진화한 결과라는 거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작가 프랑스아즈 사강 역시 사랑은 변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사강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처음 출간했을 때 인터뷰하다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자 사강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제목만 놓고 보면 무언가 우아하고 클래식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통속적이다시피 한 삼각관계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 전체가 그냥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외의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폴과 로제는 오래된 연인인데 39살 여성인 폴은 이제 안정적인 사랑을 찾는 반면, 로제는 여전히 정착하기 싫어하고 폴 몰래 다른 여자도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허구한 날 늦는다는 전화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곤 했었죠. 그런데 폴 앞에 25살 청년인 젊은 수습 변호사 시몽이 나타나면서 이 상태가 깨지게 돼요. 젊은이라고 치기에도 과하다 싶은 열정으로 시몽은 폴에게 구애를 하고 결국 폴은 그 구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관계는 폴이 로제를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로제와 폴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태로웠던 오래된 연인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고운자가 나타나서 삼각관계를 만들어 질투를 유발해서 원래의 사랑의 열정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강은 이미 어렸을 때 천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데뷔한 소설가입니다. 그 후 폴과 로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아름답게 끝내지 않아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로제의 늦는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또 폴은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줄거리 자체로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때 일어나는 인물들의 심리와 선택, 그리고 통찰들은 책을 손에 잡으면 쉽사리 눈떼기 힘든 매력을 주는데요. 거의 60여 년 전 작품인데도 감각적인 전개와 문체가 일품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말은 시몽이 브람스 연주회에 같이 가겠냐며 폴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전에는 계속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하던 폴이 처음으로 시몽의 구애에 약간이나마 반응을 하게 한 질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람스가 그다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브람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모차르트나 베토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먹는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치킨 같은 경우는 오늘 치킨 먹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카레 같은 것을 먹을 때는 혹시 카레 좋아하시나요? 라고 한번 묻고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브람스 음악회에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 번 더 스스로의 취향을 생각하게 하는 환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택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평범한 일상과 관성에 보내는 시몽의 초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시몽은 이 소설에서 폴보다 14살 어린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14살 연상이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큰 모험이었죠. 지금도 아주 다르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 시몽의 초대 메시지는 물음표가 아니라 말 줄임표인 거예요. 강력한 대사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할 때 사강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책 제목을 절대 물음표가 아니라 말줄임표로 해달라는 것이었대요. 실제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어차피 누구와 해도 사랑은 비슷하니 돌덩어리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하는 듯 합니다. 마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듯해서 왠지 서글픈 느낌마저 주거든요.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있지만 제조일의 제한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늦게 시작된 사랑이라도 그래도 3년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랑의 나이는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나이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랑에는 그래도 나이 제한이 없으니 그것 하나에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